수능 국어 1등급 국어 1등급을 받고 수능 국어 만점 이강찬. 손예은이 하정원입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4등급이 나왔었는데 2등급까지 성적을 올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육수능 국어 1등급을 받고 충북대학교 의예과에 진학하게 된 손예은이라고 합니다. 수능 국어 1등급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에 26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이강찬이라고 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 국어 만점 이화여대 의예과 진학 예정 하정원입니다.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열정과 선택과 집중입니다. 꾸준함이라는 키워드와 메타인지라는 키워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철 멘탈이랑 반복 학습 고르겠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기숙학원에 진학해서 1년 내내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숙학원은 인터넷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를 참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1년 동안 기숙학원에서 꿋꿋이 공부했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를 고른 이유는요. 저는 고등학교 당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생기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많았습니다. 이를 모두 소화하려면 꾸준함이라는 성격이 필요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비 매산비, 매산문을 풀면서 하루에 3지문씩 꾸준히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니 지금 꾸준함이라는 성적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는 국어 과목, 문학에서 내가 정확히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외적으로도 생활관리나 운동, 체력 관련해서도 메타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메타인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어도 수능 날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 덕분에 강철 멘탈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집에 있는 문항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반복학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반복학습 골랐습니다. 저는 국어 공부를 할 때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은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출 문제집은 단순히 그냥 정답을 나열해 놓은 해설에 불과한 문제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혼자서 기출 공부를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가외해 주는 것처럼 엄선된 지문들을 선별한 매산비, 매산문이라는 교재가 가장 기출 분석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도 클리닉 해설 같은 정말 과외쌤이 옆에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것처럼 친절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하기도 수월하였고 어려운 지문도 문단별로 요약이 되어 있고 핵심어도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문단별 핵심 정보를 추출하거나 요약을 하고 지문 분석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모의고사가 4등급이 나왔었는데 그때 수능 직전까지 매삼 시리즈를 활용해서 수능 때 2등급까지 성적을 올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수를 진행할 때도 매삼 시리즈를 활용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의 장점은 클리닉 해설지에 나와 있는 빈출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출 문제의 유형을 통해 같은 유형의 문제들끼리 묶어서 정리되어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복습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을 다 읽고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 선지로 들어갔을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시간을 많이 낭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두 대상을 비교하는 문제들을 묶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며 지문을 독해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읽어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수능 15번 문제에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문 독해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선지에 직결되는 느낌을 받으며 문제의 시간 단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독서를 상대적으로 조금 했기 때문에 어휘량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때 예비 매삼비에 붙어있는 매삼 인사이트 집을 활용해서 부족한 어휘력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개괄적이라는 단어는 개요와 같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풀어서 써있기에 저의 부족한 어휘력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서실에서 혼자 독학 공부를 할 때는 해설지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궁금해서 혼자 답답해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매삼 클리닉 다음 카페로 활용하여 저자쌤께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하니 궁금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마땅한 국어 학원은 없었고 인강을 듣자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다른 과목 공부의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매삼비 광고를 봤었는데 스스로 학습하기 좋은 문제집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습했을 때 제재별로 다양한 기출문제가 잘 분류되어 있었고 모바일 자동 채점 프로그램과 꼼꼼한 해설이 달려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문별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 있어서 시간 관리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자동 채점 프로그램으로 답을 보지 않고도 채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꼼꼼한 클리닉 해설이 달려 있어서 스스로 학습하기 좋다는 점, 그리고 분석쌤 강의 덕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는 지문을 해결하는 데 전략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비문학 독해 팁을 두 가지 갈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는 동시에 관련된 표상 즉 어떤 그림의 형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경제 관련 지문입니다. 법경제 지문은 여러 인물들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채권자와 채무자와 같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파악하면서 표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이 지문 독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 기술, 지문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순서 단계를 놓치거나 한 번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뒤로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 옆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순서도나 구조들을 그리면서 최대한 그 지문을 읽어가면서 동시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문단별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단에는 여러 문장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핵심 정보와 세부 정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삼비 해설에 소속되어 있는 문단별 요약과 핵심어를 참고하여서 본인이 직접 문단을 요약하고 핵심어를 추출한 것과 답지에 적힌 핵심어와 문단별 요약을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틀렸던 것, 약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답노트를 주로 봤습니다. 첫 번째 풀이부터 오답노트를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학습의 효율을 생각해서 두 번, 세 번 틀린 문항들 위주로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그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왜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학은 항상 자신 있었는데 가끔 비문학에서 어려운 제재가 나오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제재를 타는 학생으로 이과라서 기술이나 과학 지문은 쉽게 풀었지만 인문 사회 쪽, 특히 철학이나 법 지문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의고사 풀 때도 철학이나 법 지문 나오면 뒤쪽으로 밀어놨다가 풀지 않거나 조금만 푸는 경우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역시나 정면 돌파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매삼비에서 비문학 중 인문학 그리고 사회 파트를 굉장히 열심히 풀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지문은 5번, 6번을 풀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본인이 꿈꿔왔던 목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한 것은 정말 어디 가지 않고
정말 본인의 그 긍정적인 영향으로 남아있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만 하신다면 본인이 꿈꾸는 대학이나 목표를 이룰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함의 힘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힘들더라도 잘 참고 이겨서 내년 이맘때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 왜냐면 수험 기간 동안 외롭다 보니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이런 경험이 아마 많을 건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각자가 원하는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팅!